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받침, 즉 종성 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한글의 받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받침이 무엇이고 한글 받침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받침 소리 중에서 은, 을, 응 이렇게 4개의 받침 소리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글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었지요. 한글의 음절 구조는 초성, 자음, 그리고 중성, 모음, 마지막으로 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소리만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음절 구조의 마지막에 오는 소리인 종성을 공부할 거예요. 종성은 가장 아래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받침이라고도 부릅니다. 받침은 가장 아래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한글의 자음 19개가 있습니다. 이 자음이 음절의 가장 처음 소리, 그러니까 초성에 올 때는 모두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자음 소리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글의 초성은 모두 19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침에 오는 자음은 조금 달라요. 모든 자음이 받침에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음이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받침에는 어떤 자음이 올 수 있을까요? 한글의 종성에는 쌍자음 중에서 뜨, 뿌, 쯔 3개를 제외한 총 16개의 글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받침에 올 수 있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7개의 소리만 받침에서 소리 납니다. 그럼 오늘은 이 7개의 받침 소리 중에서 받침에 오는 자음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소리로 나는 4개의 자음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소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 받침 소리의 중요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 목구멍에서 나온 공기가 입이나 코 밖으로 나가면서 소리가 납니다 라고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 그 자음은 우리의 혀 뒤쪽이 부드러운 입천장과 만나서 공기를 막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기를 막은 후에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사이로 공기가 입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리고 자음은 두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코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소리였지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자음의 소리들은 모두 자음이 초성에 올 때의 발음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받침은 어떤 소리일까요? 자, 가장 마지막에 오는 소리가 받침, 즉 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이렇게 막아서 소리를 끝내는 것이 받침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받침 소리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받침 은 발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자음 느의 발음은 혀를 어디에 두고 발음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뒤에 이 울퉁불퉁한 잇몸에다가 여러분의 혀 앞쪽을 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우리가 받침을 발음할 때는 혀를 떼지 않고 여러분 잇몸에다가 그대로 붙인 후에 공기를 막으면서 소리를 내면 되는데요. 설명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 어때요? 선생님의 혀가 떨어지지 않고 입천장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받침 은 소리를 모음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모음과 은 받침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안, 언, 온, 운, 은, 인. 이때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코 속으로 울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음과 함께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간, 난, 단, 란, 만, 반. 어때요? 코의 떨림을 잘 느끼고 있나요? 모두들 잘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는 받침 을 소리입니다. 을 받침을 발음할 때 혀를 어디에 둘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 자음을 공부할 때는 은과 마찬가지로 이 뒤쪽 울퉁불퉁한 잇몸에 혀를 댔다가 아래로 때리면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르 자음은 받침에 올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울퉁불퉁한 잇몸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안쪽, 딱딱하고 넓은 입천장으로 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원래 발음하던 르 자음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혀를 말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떼지 않고 입천장에 그대로 붙인 상태로 공기를 막으면서 소리를 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을, 을, 을. 어때요? 이가 선생님의 혀가 이 바로 뒤쪽이 아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음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알, 얼, 올, 울, 을, 일. 이번에는 자음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 날, 달, 랄, 말, 발. 네, 모두들 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침 발음입니다. 받침을 발음할 때는 여러분이 입술을 닫았다가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닫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소리예요. 이때 소리는
코에 남아서 울리도록 주의해 주세요.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어때요? 입을 벌리면서 뭐 라고 소리나지 않고 닫은 채로 이라는 소리를 발음했습니다. 모음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암, 옴, 여러분의 코가 잘 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초성 자음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 남, 담, 람, 맘, 밤. 네, 모두들 잘 따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침 응 소리입니다. 응 받침을 발음할 때는 윽과 같이 여러분의 혀 뒤쪽을 부드러운 입천장에 대고 입을 벌리지 않고 닫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소리는 코에 남아서 울리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발음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응, 응, 응. 어때요? 처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소리와 발음하는 위치는 같지만 코에서 울리는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모음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앙, 엉, 옹, 웅, 응, 잉. 여러분의 코가 잘 울리고 있지요? 이번에는 초성 자음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강, 낭, 당, 랑, 망, 방. 네, 모두 다 잘 따라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한 이 받침 4개의 소리가 들어있는 한국어 단어를 읽으면서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살펴볼까요? 이 동물은 목이 아주 긴 동물이지요. 한국어로 기린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린, 기린, 기린. 이렇게 소리를 터뜨리지 않고 막은 상태 그대로 끝나면 됩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음식입니다. 만두예요. 그런데 만두를 구웠어요. 군만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네, 다음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열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열쇠, 열쇠, 열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중 모음도 같이 들어있네요.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주 좁은 길을 오솔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솔길, 오솔길, 오솔길. 을 받침이 2개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를 볼까요? 이 동물의 이름은 고양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네, 다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보내는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 사랑, 사랑.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세요. 응 받침이 3개나 들어있네요. 콩의 종류입니다. 강낭콩, 강낭콩, 강낭콩. 다음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무 받침을 주의하면서 읽어볼게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네, 모두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받침 소리, 종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글의 받침 소리인 종성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입 안에서 윽 하고 막으면서 소리 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한글 받침 소리 중 오늘은 은, 을, 응 4개의 받침 소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받침 소리 중 윽, 읍, 읍 이렇게 3개의 소리를 공부할 건데요. 소리는 3개이지만 자음은 여러 가지가 발음되기 때문에 어떤 자음이 각각의 소리로 발음이 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으로 받침 소리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화이팅! 이라는 의미로 인사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열공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